스파이, QQQ 너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코스피 200 올해 좋았죠. 근데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은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배당주로 묶은 플러스 고배당주 이런 ETF도 좋죠. 저도 갖고 있는데 국내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국내 비중도 늘려니까 또 국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항상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온다면 미국이랑 한국 동시에 왔습니다.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하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슈드? 왜냐하면 올해 거의 주가가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하기도 하고 더 좋은 데로 가긴 했는데 슈드는 10년 이상 배당을 준 기업들을 묶어놓은 ETF거든요. 그 투자 철학도 매우 좋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가 지금 투자자들이 너무 많고 무겁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안 오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기업들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 들어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은 건 오히려 좀 편안하게 매수할 만한 기회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걸 추천하는 게 좋겠죠. 스파이, QQQ 너무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기도 하고 코스피 200 올해 좋았죠. 근데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은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배당주로 묶은 플러스 고배당주 이런 ETF도 좋죠. 저도 갖고 있는데 국내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국내 비중도 늘려니까 또 국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코스피도 많이 올랐고 항상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거를 극복하고 해야 됩니다. 어차피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온다면 미국이랑 한국 동시에 왔습니다. 그럼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하려면 채권 ETF, 그다음에 금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분산, 자산도 분산하는 얘기거든요. 주식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다 ETF로 해결 가능하니까 책의 모든 자산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한번 본인의 성에 따라 퍼즐 맞추기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산이 내가 10억을 얻든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 세계에서 조금 절약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 지금의 현금을 좀 보류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리스크를 찾는 그 시작을 지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에는 주로 S&P 500으로 되어 있는데 나스닥 100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러셀 2000을 추정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나스닥 100은 S&P 500이랑 중복용 되지만 그 중에서 더 기술주 중심입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고 보니까 QQQ의 IT 비중이 53%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S&P보다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조금 그런 성향이라면 근데 그런 성향인 분들한테도 이건 매우 안정적이에요. 100개 기업으로 분산돼 있으니까 안정적인 편이죠. 어떤 기업이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오르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주 중심들은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구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팔란티어 같은 텐베거를 발견하셨으면 금방 부자가 됐겠지만 그건 F1을 타듯이 정말 시속 240km, 300km를 감당하시는 그런 드라이버나 가능하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안전운전 해야죠. 나스닥 100 정도 이 세 자릿수면 거의 리스크는 거의 분산됐다고 보는 거예요. 러셀 2000은 정말 적자 기업들로 미래에 꿈만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은 적자고 매출은 계속 오르는데 언제 흑자가 될지는 모르고 우리 초기 유튜버 하듯이 초기에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겠지만 그런 걸로 2,000개는 모았어요. 이거는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종류를 늘린 거거든요.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100, 러셀 2000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금융 상품보다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장기 투자를 마음먹으셨다면 저는 금과 같은 원자재 ETF를 좀 편입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원자재라는 것은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경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얘네가 먼저 튀겨요. 닥터 코퍼라고 하잖아요. 구리 선생. 경기가 제조업이 확 살아나면 구리 값이 급등하고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공부도 되고 자연스럽게 여러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율은 재밌게도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4계절 포트폴리오 유명한 레이 달리오가 거기 따르면 한 8% 정도. 금 10% 좀 많은 것 같고 그 비율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8% 잡는 게 좋다는 그 월스트리트나 경제 석학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워런 버핏이 비트코인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얘기를 어떤 배경으로 했는지를 조사하고 공부할 수는 있잖아요. 워런 버핏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거의 다 배당주입니다. 비트코인은 배당을 주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을 못 믿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돈이 계속 통화를 발행해서 거의 무가치하게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각국 정부가
돈을 정말 미친 듯이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에 대한 그 신뢰도가 떨어져서 비트코인이랑 금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거기 공감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월스트리트에서 계속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험하다. 금값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배당이나 분배금이 없는 자산들을 같은 기준에서 그 어떤 철학, 여기 정치적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투자는 내 자산을 어떻게 단단히 지킬까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떤 편견 없이 보시면 돼요.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당연히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기는 그걸로 충분히 부를 이뤘고 자기의 목표된 성과를 이루고 지금도 자산이나 기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불려가는 입장에서는 그런 편견이 있다면 그런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겠죠. 다만 어디에다 올인하면 안 됩니다. ETF를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올인되어 있는 게 아니고 ETF가 어떤 분산 투자의 가장 기본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ETF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뛰어난 사람, 제가 뭐 여러 투자자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배경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비트코인도 중요한 ETF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브릭스라고 해서 브라질, 인도 많이 기대를 했었죠. 근데 그 기업들의 투자기보다는 우리가 막 다른 자산에 투자했다가 이제 많이 낭패들을 봤는데 제 책에는 이제 중국 테크 기업들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얘기만 나오면 이제 움츠러들고 이제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과도하게 또 몰입해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 없어요. 자산은 정치적인 변수를 고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 리스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단기 변동성은 반드시 기대 수익 높이는 좋은 매수 기회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 냉정하게 보면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고 정치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윈과 이제 시진핑이 그렇게 사이가 나빴지만 최근에 악수하는 사진도 나왔잖아요. 이제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빅테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안 것 같아요. 미국도 당연히 자기들의 빅테크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수준에 올라온 중국 빅테크를 꼭 배제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이제 미국 이외 지역을 추천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수가 기본이겠고 테마도 좋잖아요. 방산, K-pop 다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테마들을 하시고 중국은 테크 기업을 중국의 어떤 다른 거 부동산 뭐 아니면 뭐 기회 기타 소비재 경기 민감주들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근데 중국 테크 기업들은 계속 미국과 비교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에 본사가 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S&P 500도 미국에 본사가 있지 글로벌 중국 기업도 그렇게 보셔도 되죠. 지금 체감상으로 하셨으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100만 원 기준으로 한 15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세 계좌를 하시는 게 맞겠죠. 이거를 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그 블로거들이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복잡하게 계산했는데 그냥 느낌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ISA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3년 정도 보유해야 되니까 IS는 자동으로 닫히죠. 일반 계좌는 왔다 갔다 하기 쉽지만 세금을 더 많이 떼는 거고 그냥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절세 계좌 유리하고요. 제가 이 책 읽기 싫어하시고 이 책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절세 계좌는 무조건 가입하시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재테크는. IRP, ISA, 연금저축펀드 이 세 가지 절세 삼총사는 직장인은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하시고 이걸 가입해놓고 가만히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뭘 넣을까 고민하다 보면 투자 공부가 되고 당연히 그 중에 대부분이 ETF가 될 거거든요. 물론 개별 종목 넣을 수도 있습니다. ISA는. 근데 대부분이 ETF를 넣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 절세가 ETF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돈을 잃을까 봐 국가가 걱정해 줍니다. 우리가 거지가 되면요.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만들었죠. 아주 철학도 심플하고 누구 속이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무조건 추천하는 거죠. 리스크가 생긴 건 사실이죠. 그러나 장기 투자자에게 그다지 큰 리스크는 아닙니다. 해당 논란이 됐던 ETF가 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당금에 대해 15% 원천징수를 뗍니다. 그리고 그 ETF가 국내 상장 ETF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세 계좌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혜택은 다 국내 금융사가 만든 ETF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장 아까 스파이랑 SPLG, 뭐 IVV, 구호 같은 것들은 다 미국 상장 ETF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세 계좌는 세금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떼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할 때 떼서 이제 실수령을 찾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중과세라는 건데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계속 세금을 떼잖아요. 그렇지만 이 계좌는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미뤄주기 때문에 그 미룬 세금을 우리가 재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는 많이 벌어지죠. 세제도 더 유리하다고 했지만 투자, 기대 수익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이거는 절세 계좌로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060 세대는 좀 배당주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배당을 주는 기업들로 돼 있거든요. 이제 인생의 정점을 찍고 소득이 줄어드는 구간이라면 이제 금융자산에 나오는 분배금이나 배당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당주의 ETF 비중이 70% 이상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100%로 하셔도 되고 어차피 그 자체가 분산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주식시장의 출발은 배당이었거든요. 우리가 목표 주가를 정할 때 과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배당을 주는 배당금을 기준으로 그 주가를 산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AI다 뭐다 혁신 기업들이 나오면서 배당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주가들을 막 보여주잖아요. 팔란티어나 뭐 엔비디아는 물론 배당을 아주 적긴 하지만 주긴 합니다. 어쨌든 무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PER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배당이 기본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는. 남은 뭐 여생을 준비한다 한다면 배당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203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투자 철학이나 본인 성향을 좀 더 깨닫고 현업에 충실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종자가 마련되면 2030 같은 경우는 지수 ETF,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걸 한 50% 이상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ETF 중심으로 투자하니까 좀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재미가 없습니다. 3% 이상 오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좀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 종목을 거기다 섞는 거죠. 50% 이상은 ETF를 하시고 개별 종목들을 좀 섞으면 그게 폭락하더라도 ETF는 좀 방어를 해주니까. 아니면 내가 개별 종목을 성장주의를 넣었다. 그러면 배당 ETF로 가면 돼요. 슈드로. 제가 오히려 성장 ETF보다는 다양한 배당 가치주 ETF를 많이 소개해놨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게 배당 ETF 같은 경우는 약간 전통과 역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새롭게 출시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잘 돼 있는 것들을 전통의 명가의 ETF 것들을 잘 보시면 이거에 내 좀 평생 자산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드시는 ETF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장기 분산 투자하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